2차 시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그러면 이용을 해 봐야 되겠죠. 판다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넘파이랑 마찬가지로 임포트 판다스 as PD 보통 PD로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DF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뭐 줄여서 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DF로 PD pandas.readcsv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load.txt numpy에 있는 걸로 csv 파일을 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수술 환자 데이터. 자, 수술 환자 데이터를 딥러닝 보시면 여기 mp.load.txt 요걸로 csv를 읽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CSV라기보다는 TXT 텍스트 문서를 읽는 텍스트 파일을 읽는 numpy의 함수죠. numpy의 함수인데요.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 많이 이걸 많이 쓸 거예요. 판다스에 있는 PD에 있는 read CSV라는 함수를 씁니다. read CSV 함수를 쓰면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변수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pima.csv 파일을 읽어서 이거는 names는 보통 이제 우리가 pima 데이터를 볼게요. 보통 이런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맨 위에 이 열이 가지는 이름들이 보통 있죠. 이걸 헤더라고 하는데요. 헤더.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고, 네 번째가 뭐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값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더를 지정을 해주는 게 네임입니다. 네임. 네, 이 네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 10열 10개 열을 10개가 아니고 9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총 9개. 9개의 헤더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네임스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네임스 헤더를 주어 주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이거는 전체 데이터예요. 총 데이터. 이 중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를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래서 얘의 이름들을 다 주어져서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0번이겠죠. 당연히 0 아이고 아이고. 자, 이게 0번이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 2, 3, 4, 5, 6, 7, 8, 9. 그렇겠죠. 파이썬은 이제 0번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0부터 8까지겠죠. 0부터 8까지인데 숫자로만 하기에는 나중에 힘들다는 거죠. 얘가 가지는 이 줄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0, 1, 2, 3. 3을 세 번째 열을 다 빼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숫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코드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이름을 꼭 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파이썬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df를 pandas pd.read csv. 그래서 제가 준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pman.csv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끌어오시면 이동이 되고요.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파일을 복사하셔서 여기 보시면 페이스트도 있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pman.csv를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임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pman.csv를
불러왔습니다. pd.read csv. 네, csv를 읽어서 df에 가져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건 나중에 네임 추가해 볼게요. 헤드 함수가 있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헤드 함수는 처음에 5줄을 불러오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프린트를 해야 출력이 되겠죠. df.head. 네. df.head. 헤드는 위에서 5개를 불러옵니다. 데이터 실행, run 데이터. 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속성이 0, 1, 2, 3, 4 맨 왼쪽에는 없던 거였죠. CSV 파일에는 없던 순서가 붙었어요. 0, 1, 2, 3, 4, 5, 6, 7, 8 쭉 가겠죠. 가는데 문제는 이 맨 윗줄을 데이터 프레임 얘가 읽을 때 헤더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400 아까 67개, 8개였나요? 그 데이터가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이 한 줄은 데이터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심각한 문제겠죠? 당연히 이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행부터 얘가 순서를 매겨서 아 이거부터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임이 꼭 헤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헤더 부분이 없어도 여기부터 데이터다 라고 이제 알려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헤더를 주는 게 기본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names라는 거에다가 이제 9개를 줘야 됩니다. 9개를 한번 줘볼게요. 처음에는 pregnant 임신 여부였죠. 그 다음에는 플라스마. 네, 의학적인 거는 모르지만 이름만 한번 써볼게요. 프레셔, 혈압, 프레셔. 그 다음 뭐 근육 굵기였나요? thickness. 네, 이거 자동 줄바꿈이 안 되죠. 자동 이렇게 줄바꿈이 안 되고 옆으로 계속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동 줄바꿈을 바이참에서 하려면 뷰에서 액티브 에디터 뷰의 액티브 에디터에 소프트 랩 간단하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이렇게 줄바꿈이 되었다는 표시가 나오죠. 이거는 이 데이터.py라는 파일 안에서만 적용되는 방법이고요. 모든 파일을 줄바꿈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 파일을 모두 줄바꿈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 방법만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슐린 한, 둘, 셋, 넷, 5개 인슐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BMI 6번째 BMI 지수였고요. 7번째가 유전 페디그리 유전 가족력 그리고 마지막이 나이였고요. 마지막이 클래스였습니다. 클래스가 이제 당뇨 유무를 나타내는 클래스 총 9개의 이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였던 이 첫 행이 0번으로 내려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헤드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 네, 그러면 이 9개의 헤더 부분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6으로 시작되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죠. 네, 헤드는 보통 5개 0부터 4번 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 개수만큼 보여줍니다. 네, 헤드 100개 100개까지 하면 중간에 점점점점으로 이제 줄여버리죠. 네, 줄이는 것도 이제 파이참에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도 뭐 다 보여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형식을 바꿨으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제대로 데이터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헤드 말고 inf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nfo라는 함수는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헤드 대신에 info를 넣어볼게요. information의 약자겠죠? info. 이게 지금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함수 그리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info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클래스, 그러니까 df에 대한 정보예요. df에 대한 정보. pandas.core.frame.dataFrame. 그러니까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 인덱스가 768. 이거는 개수겠죠. 768개였죠. 그래서 0부터 767까지의 옆에 여기 인덱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총 9개의 열이 있다. 9개가 있었죠. 총 8개가 속성이었고 하나가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0부터 8까지 9개를 다 지금 나타낸 겁니다. 컬럼을. 첫 번째 임신행은 총 768. 그리고 not null이라는 것은 값이 비어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값으로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얘는 정수고요. float 64. 얘는 실수. 그리고 얘도 실수형으로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수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은 54.1KB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info, 그리고 hea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head라는 함수 있었고요. 지금 info 두 번째 info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describ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얘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df.describe라는 함수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얘는 count, mean, standard, mean 25%, 50%, 75%, max 이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각각의 이 열에 해당하는 개수 768개로 나오죠. 개수 그리고 mean은 평균 그리고 std는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mean은 최소값 그리고 max는 당연히 최대값이겠죠. 데이터에서 프레그넌트가 17이 있네요. 과거 임신 횟수가 17인 경우가 17명을 낳았다는 건데 데이터가 좀 놀랍네요. 이게 잘못된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보면. 근데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25% 누적됐을 때의 데이터 수, 데이터 값 25% 상위 25%까지 데이터 상위가 하위 25%겠죠. 55%의 데이터 그리고 75%의 데이터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describe라는 함수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런 속성, 정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실수인데 아까 인포에서 봤으면 플로트형인데 계산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실수랑 정수랑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다기보다는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실수랑 정수는 다르기 때문에. 네. 글자가 잘 안 보이나 해도 좀 글자를 키워. 네. 지금부터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be까지 함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부 컬럼이죠. 일부 열. 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실 이 8개의 속성이 모두 클래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래그넌트라는 것과 클래스만 떼서 보고 싶을 때 요거 기억 슬라이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덱싱, 슬라이싱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프레임 전체 안에 그 안에 프래그넌트랑 클래스 컬럼을 쓰게 되면 그 행만 그 열만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df에 대괄호 하나 쓰고 하나 더, 왜냐면 2개 이상의 0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2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프래그넌트라는 것과 클래스라는 2개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프래그넌트랑 클래스 둘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고 싶은 데이터만 뽑아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날려버리고. 만약 결과를 나중에 이제 봤을 때 필요한 데이터, 진짜 df2라는 데이터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df2만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df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df2로만 앞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만 남겨서 쓰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처럼 이 df2를 출력하는 이 방법과 이 방법은 상당히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이 전체 데이터를 계속해서 얘는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df2로 새로 변수를 지정해버리면 완전 얘랑은 별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탐색을 한다거나 검색을 할 때. 나중에는 뭐 이런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고급적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필요한 것만 가공을 해야 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뭐가 당뇨병 발병이랑 연관이 있는지를 지금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과감하게 날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뭐 8개가 다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클래스의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가져가다 보면 목적과 별개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임신 횟수랑 당뇨병 발병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요. 방금 했던 프레그넌트랑 클래스 2개만 남겨가지고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임신 횟수가 방금 0부터 해서 아까 인포를 봤을 때 17회까지 있었죠. 맥스가 17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0부터 17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0명일 때의 클래스 평균을 알고 싶은 거예요. 17일 때의 클래스의 평균도 알고 싶은 이처럼 평균 그 임신 횟수에 따라서 이 클래스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쓰게 됩니다. 이 프레그넌트랑 클래스 두 개의 열만 남긴 다음에 컬럼만 남긴 다음에 점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는 함수 중에 그룹 바이가 있습니다. 그룹 바이는 당연히 그룹화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겠다. 프레그넌트라는 임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임신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그룹을 만들겠다. 다시 재그룹화하겠다가 맞겠죠. 얘를 이제 재그룹화하는데 기준은 프레그넌트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as index를 false로 하면 아까 보셨던 데이터에서 왼쪽에 0, 1, 2, 3, 4 이 숫자가 붙었었죠. 인덱스가 붙었습니다. 인덱스를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뭔가 true 해야 될 것 같은데 false가 붙이겠다. true 하면 안 붙이고 그냥 프레그넌트로 두겠다. 인덱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그넌트로 정렬을 다시 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평균은 당연히 이 클래스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클래스. 왜냐하면 데이터가 768개의 데이터 중에서 0인 케이스가 0인 케이스가 많겠죠. 1인 케이스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 모든 클래스들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네. 0명인 이 임신 횟수가 0명인 클래스의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평균을 구해서 sort values라고 해서 정렬하겠다. 값을 정렬하겠다. 클래스를 정렬하는데 이거 이게 클래스가 처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레그넌트로 먼저 해볼게요. 프레그넌트 제가 곧 이거 수정을 하고 안 바꿨네요. 프레그넌트로 기준을 하겠는데 ascending, true 이거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겠다. 프레그넌트 기준 그러니까 0, 1, 2, 3 0명인 경우, 하나인 경우, 둘인 경우, 셋인 경우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직접 코딩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 밑에다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df2를 만들게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df2가 df에서 pregnant란 클래스를 뽑아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print df2. group by였죠? group by group by pregnant. 네. df2의 그룹을 이제 재설정을 합니다. pregnant를 기준으로 재설정을 하고 as index를 false로 한다고 했습니다. false로 해야지 왼쪽에 인덱스가 생긴다라고 했고요. 이 false의 mean 평균을 구합니다. false의 평균이 아니라 정렬한 pregnant를 기준으로 정렬한 클래스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구해서 sort values. 네, sort value가 아니라 여기 s 붙습니다. 값을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아까 pregnant를 기준으로 정렬한다고 했죠. 그리고 ascending은 true.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개를 해서 프레그넌트로 하나, 둘, 그리고 셋, 세 개, 세 개, 네 개로 구분 되겠네요.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프레그넌트 기준으로 다시 재정렬한 다음에 인덱스를 삽입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프레그넌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 보시면 왼쪽에 얘가 as index first를 했기 때문에 여기 0, 1, 2, 3, 4, 5, 6, 7, 8, 9, 10에서 16까지 떴습니다. 그리고 프레그넌트 0명일 때 클래스는 0.342342 한 명일 때 0.214815 평균입니다. 평균. 클래스들을 평균 낸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갈수록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14명일 때는 1. 그러니까 모두 다 당뇨가 있었다는 거고요. 15명일 때는 1. 그리고 16명은 없었나 봐요. 17명인 데이터가 1. 모두 당뇨가 있었죠.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커지는 경향이 있네요. 물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임신을 오름차순으로 했으면 아까처럼 이 바이를 클래스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클래스 기준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 클래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클래스, 당뇨의 확률이죠. 당뇨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신을 한 과거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맞나요? 가다가 좀 10, 12, 13은 또 하다가 7, 8이 또 크고 이 확률 잘 모르겠죠. 이렇게 표로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표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프를 해야 돼요. 예,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은 인덱스를 여기 as index라고 해서 first로 둔 부분을 프레그넌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해도 이게 0, 1, 2, 3, 4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이 프레그넌트 값에 맞춰서 따라갑니다. 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덱스를 true로 주면 오히려 앞에 인덱스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네, 3차 시에 이어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